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미국 증시가 다시 랠리를 이어가는 걸까요? 소비가 17%가량 역사상 최대폭 급증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 잠시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 소식 그리고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가 0.05% 약보합권 그리고 S&P 500은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4%가량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빅테크주들 아마존과 애플, 넷플릭스 등 이런 주식들이 좀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는 시장이라서 대응하기 참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선물 투자 대응 전략들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김정철 해설위원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수요일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준 차장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일주일의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시장들이 참 혼란스럽고 매우 헛갈리실 것 같은데 저도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조차도 지금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네. 저희와 같이 1시간 집중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정말 변동성이 커서 정말 감을 잡기가 힘든 그런 시장인데요.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 되면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면서 뭔가 크게 네.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타났죠. 너무 빨리 얘기했어요. 너무 빨리 시장에 큰 변동성이 왔는데 그걸 다 돌려내는 시장입니다. 정말 네. 무서운 시장인데 돈의 힘이 이렇게 강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제 고민이 되죠. 정고점 근처에 와가는 상품들이 많은데 이걸 과연 돌파할 거냐 말 거냐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고민 많을 때는요 관망하는 게 최고입니다. 돌파하고 나서 확인하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꼭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민이 많이 될 때는 관망하자라는 이런 것도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전략 잘 챙겨 가시고요. 저희는 오늘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오일과 골드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09% 약보합입니다. 3,11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5% 상승입니다. 9,985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58% 내림세입니다. 38.0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3% 하락세입니다. 1,73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5% 하락세입니다. 1.123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지수 선물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본장과 마찬가지로 나스닥은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드오일과 골드 전일 대비해서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좀 우리 준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뭐 일단 뭐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상승 흐름을 뭐 지금까지 조금 보였었는데 조금 전보다는 확실히 힘이 조금 빠진 듯한 느낌은 네, 있어요. 네. 근데 워낙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조정 기간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 전환이나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전히 저금리 기조에 풍부한 유동성과 연준과 이런 이 정부의 이런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의 든든한 지지대를 역할을 하면서 저는 네. 아직도 거품은 충분히 더 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어제 계속적으로 지금 파월의 이제 의회 증언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말을 약간 조금 헛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그쵸. 네, 회사채를 매입은 계속 할 것이나 뭐 시장에 교란을 준 목적은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뭐 이렇게 매입을 중단하거나 네, 축소시킬 수 있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긍정적이면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단된다는 거는 회사채 시장이 안정돼서 중단되는 네. 거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걸로 그쵸.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워낙 지금 급하게 오른 피로감에 투자자들도 그냥 약간 조정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버블은 더 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풍부한 유동성에 여전히 여기서 더 버블은 낄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고 김정철 해설위원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이제 어려운 네. 시장이 됐는데 일단 한번 조정을 줄 때 가장 중요한데 맨 처음 조정을 줄 때 시장이 과연 거기서 반전해서 꺾이느냐.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정말 오래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한번 봤었는데 제 어머니가 증권회사 다니셨어가지고 열심히 봤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 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대상승장에 한 번 꺾였다고 바로 추세를 돌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약간의 신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처럼 그렇게 빠르게 급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얼마나 정책이 뒷받쳐 주느냐 이 문제인데 파월 의장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시장에서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의 정책이 좀 궁금하면 그냥 빼도같이만 봐도 된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나온 거 파월 의장이 한 번도 반대로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 이분은 시장에서 하자는 대로 무조건 바꿔주시는 분이니까 파월 의장을 크게 좀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믿고 한번 추가 상승 한번 봐보는 게 어떤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믿고 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봐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품별로 하나씩 더 짚어보도록 하고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가 다우존스랑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보합권과 약보합권을 들락날락거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방금 전까지는 빨간불을 켰다가 지금은 다시 초록불을 켜준 상태고요. 26,29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금 하락하고 있죠. 0.07% 소폭 하락하면서 3,12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만이 좀 크게 살아남아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이루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에 따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32% 홀로 상승해주면서 9,92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함께 뜬 속보도 살펴보시면 지금 스탁이 4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다우존스나 S&P는 그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아마존과 넷플릭스도 지금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도에 나와 있고요. 또 어제는 이 덱사메타손이라는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또 증시가 다시 한번 하방을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또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이 분석을 살펴보시면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너무 배드데이즈, 안 좋은 시간들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호재에 더 반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뭐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경제 V자 회복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만 시장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경제 지표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지더라도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부터 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고용은 여전히 코로나 창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경제 회복의 시기와 강도가 매우 심각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이 통제된다고 자신하기 전까지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침체가 길면 길수록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어제 이 소매 판매 호조에 대해서 경제가 좀 회복 국면에 이르렀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라고 동의를 해주면서도 이런 호재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회사채 매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교란할 생각이 없다라는 피드백까지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 당국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권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버냉키와 옐런이 미국 의회에 부양책을 좀 빨리 내놔라라는 그런 서한까지 보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모두 각각 또 법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법안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IMF가 지난 5월에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이번 달 6월 달 경제 성장률 역시 더 추가적인 하향이 있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 때와는 달리 지금 성격이 다른 데다가 코로나 치료제도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IMF는 6월에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때는 이전보다 더욱더 부정적인 수치를 내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유례없는 동반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가 다른 경제 위기 때와 좀 다른 이유는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더 치명타를 입었고 또 각국이 통화 정책도 내놓고 재정 정책도 내놓고 하면서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풀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가 더 심각해져서 경제가 악화되면 주식시장이 언제든지 급락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금 국채 스프레드가 2008년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덜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이 더욱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IMF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현재 GDP 성장률 세계 지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물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초록색 불로 켜질수록 경제 전망이 좀 좋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들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중국이 지금 초록색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도 이 수도인 베이징에서 지금 집단 감염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전망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한 점도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고요. IMF의 6월 GDP 전망치가 나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시죠. 제가 방금 전해드렸듯이 중국의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 대한 경계 수준이 2단계로 격상됐다는 소식입니다. 3단계에서 2단계로 낮춘 지 10일 만에 다시 승급이 된 건데요. 현재 중국의 누적 감염자 수가 누적 감염자 수가 137명으로 2월 초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2단계 경보가 들어가게 되면요. 도시 안팎으로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또 감염 여부 검진도 받아야 하고요. 고위험군 지역 주민들은 아예 격리가 되는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문을 닫게 되면서 사실상 경제 폐쇄 조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이자 산업의 중심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 중국 쪽의 경제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더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농산물 구매 약속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여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이렇게 그래프를 내놨습니다. 이건 중국에 대한 그래프는 아니고 미국에 대한 그래프인데 미국이 좀 급하게 경제 재개방을 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가파르게 코로나 확진자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게 그렇게 줄어든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완화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경제 재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고 사망자 추이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 창궐 이전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도 함께 만나보시죠. 국제에너지기구가 석유 수요 감소가 202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항공 여행 편수가요. 지난해에 비해서 19%가 떨어졌고 또 이 항공 연료 수요 역시 300만 배럴 줄어들었다라면서 회복이 느릴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이런 낮은 수요가 지속될 거다. 2023년이면 3년 이후죠. 3년가량 계속해서 이런 수요 감소 부문이 좀 오일 트레이더 분들이 좀 겪으셔야 할 이슈인 것 같은데요. IEA가 내년 하루 석유 수요가 9,740만 배럴이 되겠지만 코로나 창궐 이전보다도 240만 배럴이 적은 수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하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도 하루 수요가 1억 배럴로 돌아오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60 부근을 맴돌던 이 크루드 오일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현재는 또 $37 선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이유가 대체적으로는 석유 수요 감소 이 이유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3년은 더 갈 거라고 하니까 시장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김정철 해설위원님, 김재준 해설위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해설위원과 바로 트레이딩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은 지금 경제지표가 호조로 발표가 된 점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짝 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앞에서 간략하게 의견을 주셨을 때는 좀 유동성에 의해서 조금 더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 준 차장님 전략부터 확인할게요. 네, 저는 큰 기조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과 부양책, 네. 연준의 통화 정책 이런 게 든든히 지금 받쳐주고 있는 장세여서 다만 이제 섹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지금 특히 지금 2차 발발 우려가 생기면서 인도는 지금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이 넘어서 다섯 배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지금 브라질 쪽이나 칠레 이런 쪽도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코로나가 또 우려가 되면서 약간 전통적인 산업 그런 섹터는 조금 이제 좀 소외가 되고 다시 한번 또 기술주가 이끄는 또 나스닥 위주의 또 상승 장세가 또 한번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특별히 변하는 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대선이나 약간 이런 거를 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홍콩 문제도 지금 안 들리고 있잖아요, 뉴스가. 근데 이게 원래는 처음에만 해도 이제 홍콩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 큰 급락세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특별히 강한 제재도 없었고 의외로 또 홍콩에서 어떤 거센 반발이나 대규모 시위나 약간 그런 게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홍콩에서 또 자본의 급격한 이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홍콩 쪽이 지금 약간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제 6월 달이 되면은 그 1차 무역 합의 이제 약간 중간 이런 결산이라고 할까요? 일단 약간 지금까지 이행 추이를 보면서 이제 스냅백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다시 또 올라올 테고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지금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가 이제 생겼잖아요. 지금 역전이 되면서 격차가 생겼는데 이런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대중국에 대한 공격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대한 전략도 짜야 할 테고 이게 아마 6월을 기점으로 해서 6월, 7월 사이에 아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미국이 행보를 보이냐 아마 강하게 나가진 못할 거예요. 이렇게 뭐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그런 게 공격을 가하진 어려울 테고 왜냐하면 또 이게 지금 이렇게 중국 쪽으로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제는 회복되고 있어서 네.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 쪽으로 공격을 하는 건데 만약에 중국에서 반격이 나오면 분명히 이건 또 경기 회복을 또 후퇴시키는 그런 작용이 생기게 될 테니까 강하게는 못하고 분명히 뭐 계속적으로 이어오질 뭐 이렇게 말로써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뭐 제재 뭐 이런 식으로 또 갈 건데 약간 또 이것도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 쪽에서 17일 날 고위층의 회담이 또 잡혀 있고 미국도 화해에 대한 제재가 조금 누그러진 면이 있고 또 중국에서는 14일쯤에 이제 인민일보에서 중국과 미국의 약간 훈훈한 관계를 얘기한 뭐 그런 칼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의 또 미묘한 변화가 있어서 이 6월 말 7월 초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제 어떤 이런 무역 회담에 이은 새로운 이제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의 이런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일단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뭐 새로운 또 부양책이 또 나왔잖아요. 또 2조 정도의 부양책이기가 나오면서 거기 안에 1조 정도는 인프라 뭐 도로 건설 그리고 특히 또 5G 기간 산업 뭐 이런 거에 또 투자가 또 들어갈 거라서 저는 이런 인프라 투자와 이런 부양책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버블이 꺼지지 않는 이런 증시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출렁거리는 장세는 유효할 거예요. 계속 간헐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하시되 분명히 이게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은 아니니까 계속 상방적으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몸을 맡기시되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감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는 다시 좀 대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일단 뭐 유동성이 계속 증시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양책과 관련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매수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계시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항상 대비를 하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철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시장 상승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참 불안불안합니다. 네, 불안불안한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좀 그렇고 일단 뭐 제가 자료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 추이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확진자는 더 늘고 있는데 오히려 지수는 오르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오른쪽 것도 좀 얘기 드리자면 오른쪽은 리보랑 그다음에 S&P 글로벌 레버리지 론 인덱스인데 요거는 이제 떨어지면 안 좋은 거고요. 그 리보는 올라가면 안 좋은 건데 일단은 한번 잠깐 튀고 그 뒤로 신용위험도 좀 낮아지고 있어요. 네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위험은 크게 많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확진자가 저는 그냥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확진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도요. 문 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문 닫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 닫으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완전히 선거 끝났다 봐야 되니까 그렇죠. 뭐 도저히 못 이긴다고 봐야 되니까 뭐 계속 돌릴 것 같아요. 뭐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돌릴 것 같으니까 저는 좋다는 얘기만 죽어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두 번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 한 번 경험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밀릴 때 아마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대처 방안도 분명히 좀 충분히 그 전에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또 드라이빙 시즌이고 뭐 지금 소비 막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 소비가 마침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경제가 완전히 크게 무너졌다가 올라올 때 맨 처음 보는 게 고용 다음에 소득 다음에 소비 다음에 물가인데 뭐 물가는 네. 지금 볼 필요도 없죠. 일단은 볼 필요도 없는데 소비까지 올라오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냥 소비 올라오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호재와 악재 사이에 중간에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일단 3,130포인트 쫙 위에 올라와서 안착돼 있는 흐름이면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라인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고민되는 상황이다. 근데 하지만
올라와서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손절당해도 매수해서 손절당하자. 약간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도로 손절당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매수해서 손절당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약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짧게 치는 전략으로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예 안착을 한 이후에는 좀 약간 좀 길게 보시되 다만 재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재료가 너무 없어서 이제 나올 거 거의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정말 참 좋은데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악재도 계속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상당히 좀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안착해서 추세 나오기 전까지는 짧게 매수로 보고 트레이딩하자 이렇게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보일 때, 확실하게 보일 때 안착하고 나서 추세를 보고 좀 멀리 보고 일단 단기로 짧게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이 사실 좀 방향을 그렇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도 그렇고요. 본장 같은 경우도 다우와 S&P가 지금 하락 전환을 했고요. 나스닥도 장 초반에 상승을 많이 좀 반납을 하고 지금 0.1% 정도만 플러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 뭐 어제 그제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좀 전해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 시각으로 저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죠.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이미 나온 것은 좀 다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계속해서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한 7, 8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오일도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은 오늘 일봉상으로는 일단 조금은 파란불을 켜고 있어요. 어제까지 빨간불을 켰다가 다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인데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일 업한 이유는요. 이게 참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참 뭘로 반응할지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일단 한번 정리를 쫙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라크는 감산 목표량이 어느 정도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회의할 때 가장 문제가 이라크였어요. 이라크는 감산 안 지킬 것 같아서 원래 안 지켰던 나라고. 근데 감산 목표랑 어느 정도 근접은 하고 있어서 이라크가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또 괜찮은 점은 뭐냐? 괜찮은 건 아니죠. 사실 이거는 지정학적 이슈, 지정학적 이슈가 사실 없어야 왔는데 어디서 지정학적 이슈가 있냐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하고 좀 친해요, 되게 친해졌어요. 엄청 친해져가지고 이란이 석유가 남으니까 이거를 베네수엘라에 던져주고 있는데 베네수엘라가 돈이 없잖아요. 금으로 사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위에 있는데 위에 있진 않 옆에 있는데 이란하고 베네수엘라하고 짝짝꿍해서 지금 뭔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화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미국 화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은 유가의 약간 호재인데 악재 뭐 추가적인 호재 얘기 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산둥성 이쪽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소비량 측정하는데 30%가 늘었어요.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약간 일시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중국도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코로나로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도 아마 경제는 폐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약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또 악재는 또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항공유 소비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발유 일반 가솔린에 넣는 그냥 자동차에 넣는 기름 말고 항공유는 압착유라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압축시켜갖고 훨씬 더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 항공유 수요가 워낙 적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게 소비가 올라갈까, 유가 소비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군대 움직여야 되는데 미군 같은 경우는 휘발유 써도 되는데 탱크 디젤 많이 쓰거든요. 탱크 디젤 쓰는데 굳이 안 쓰고 압착유 써요. 돈은 뿌리거든요. 완전 뿌리고 다니거든요. 미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군대가 근데 이동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호재 악재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상승을 보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어제 이미 API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미 훨씬 넘었는데 이번 기대 뭐 늘겠죠? 늘 겁니다. 늘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경제를 닫을 가능성은 없고 소비를 좀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해보자. 드라이빙
시즌 제가 그때 미국 이단보다 이런 게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약간 이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필리핀 사람이 자기 집 앞에다가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써놨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백인이 지나가다가 당신 집 아니잖아. 주인이 주인도 아닌데 왜 여기다 낙서하냐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주인이면 어떡할래? 주인일 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했다가 난리가 나서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이제 백인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아닌데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성향은 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소비는 그냥 그러니까 이쪽 스타일은 뭐냐면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놀 거 즐기고 오늘 하루 놀고 뛸 거 뛰고 조깅할 거 조깅하고 다 할 거 하면서 그냥 확산되든 말든 그냥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계속 버티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소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살짝 밀려서 올라가더라도 한 39달러 정도까지는 다시 재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확진자가 다시금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셧다운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경제 활동이 조금 점점 더 늘어나면서 원유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셨고 원유는 39달러 선까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 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 이제 재고는 오늘도 분명히 늘 건데 그 재고가 느는 거는 그 전에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 사우디산 원유들 있잖아요. 네, 그게 유조선으로 실려서 계속 들어와서 그냥 재고로 쌓이고 있어서 그거는 뭐 지금 상황과 뭐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재고에 그렇게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프라 투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이 경제,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세운 게 어쨌든 경기 부양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뭐 뒤통수 맞듯이 막 경제가 지금 급격하게 후퇴했는데 이 대선이 11월이고 12월 2일이 이제 마지막 대선 전에 이제 마지막 고용 발표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10월 2일 전까지는 이 실업률을 두 자릿수 아래로 이제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이제 뭐 사활이 걸린 뭐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2일까지 그 고용률을 낮추려면은 아무리 늦어도 7, 8월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늦어도 8월에는 이 인프라 이제 투자가 시행이 돼야지 한 두세 달 정도 효과를 보면서 이제 10월 2일 날 딱 고용 발표가 나왔을 때 딱 뭐 9%, 8% 이러면 이제 가장 완벽한 그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목표로 해서 분명히 빠르면 6월 말에도 아마 본격적인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양감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사우디에서 계속 지금 6월, 7월 그 OSP에서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가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사우디에서 그냥 올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시장 조사를 완벽히 분석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계속 받쳐주고 있으니까 가격을 좀 더 올려도 이거는 뭐 되겠구나 해서 올리는 거라서 저는 사우디의 분석관을 믿고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래서 매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앞서 지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사실 좀 가장 큰 또 문제이기도 하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 중인 인프라 투자 재빨리 좀 시행을 해서 실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갈 것이고 사우디에서 이 OSP를 점점 더 올리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밀어서 봤을 때 유가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크루드 오일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잠시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이 덱사메타손을 코로나 중증 환자에게 이 치료에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이 네 곳에서의 최고 의료 책임자가 영국 내의 국민 보건 서비스 임상 의사들에게 이 덱사메타손을 중증 환자들에게 이용해라라는 결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덱사메타손이 임상 실험
결과 사실은 이 덱사메타손이 염증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코로나19 임상시험을 조사해본 결과 이 사망률을 크게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왜냐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게만 사용을 해라라고 지시했다는 점이 밝혀졌고요. 지금 영국이 유럽에서 제일 확진자가 많은 국가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는 29만 8,136명의 확진자가 이르렀기 때문에 영국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덱사메타손을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좀 사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이슈에 따라 오히려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는 더욱더 분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이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조금 더 불을 더 지필 것으로 보이고요. 덱사메타손 관련주들의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소식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는 트레이딩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골드는 일봉상으로 일단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173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두 분 거의 뭐 의견 일치가 굉장히 합이 좋은데 미리 짜신 거 아니죠? 제가 오늘 항상 늦게 오잖아요. 제가 네. 늦게 와서 짤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오후장에 한 4시 들어서 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철 해설위원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골드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한 번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관방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얘기할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일단 뭐 그냥 누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누웠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고요. 좀 내려오면 좀 매수하고 싶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싶은 생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박스권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한번 나와주면 뭔가 추세로 볼 텐데 너무 똑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 그래서 상단 매도를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또 시원하게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올라왔죠. 또 장중 내에 조금 밑으로 밀렸다가 좀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여기서 또 과감하게 매도 들어가기도 좀 안타깝게 좀 안 되는 상황, 뭐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어서 이 방송 시간을 옮기든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서 안 할 때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시원시원하게 매수 계속 들었는데 이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상황이 약간 그런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오늘 원달러 환율 이상하게 또 다시 또 어제 급등하다가 또 이제 또 겨우 약간 진정하려고 했다 오늘 급등해버리고 일단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 자체가 현재 파월 의장이 뭐 처음에는 뭐 회사채 매입하겠다 그러면서 달러 약세, 다시 약세? 근데 그거는 알아서 상황 보면서 하겠다. 이러니까 또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때 요즘에 약간 요 재료가 큰 재료가 안 나오고 작은 재료로 그냥 일희일비하는 약간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움직임도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시장 참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좀 재미가 없네요. 이게 또 급하게 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게요. 또 이게 계속 올려버린 바람에. 많이 또 변동이 생길 때는 우리가 불안한데 이렇게 없으니까 또 좀 재미도 없고 일단 골드는 관망 의견 주셨고요. 준 차장님도 관망이세요. 네, 골드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요즘. 네, 그냥 네. 아무 가격에 들어가서 그냥 OT 위아래로 그냥 딱 해놓으면은 계속 50불씩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계속. 네, 그래서 좀 재미가 없는데 근데 그래서 골드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아까 그 덱사메타손 네, 근데 어떤 미국의 한 69세 정도 되는 노인분이 63일 만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코로나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총 치료액이 13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메디케어 그 대상자라 내진 않았지만 다행이네요. 누군가의 세금 때문에 자기가 13억을 썼다는 거에 되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는데 그 덱사메타손이 이게 가격이 엄청 싸더라고요. 그게 뭐 한 번 투약하는데 뭐 8,000원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0회 정도 투약하면 되는데 보통 한 5만 원 정도면은
이게 충분히 치료가 될 정도로 네. 뭐 그래서 덱스타맥사손이 되게 가성비 그런 치료제로 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죠? 뭐 아무튼 골드가 재미가 없어서. 골드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냥 딴 얘기를 한 건데 골드는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뭐 안전자산으로서 올라올 수도 있을 법한데 이것도 뭐 전혀 미동이 없어서 네, 저는 네. 골드는 지금 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도 없고 그냥 한 몇 달간은 그냥 1,700에서 네, 1,700 그냥 50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돈이 좀 더 풀리거나 뭔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났다 했을 때는 이제 뭐 그 약달러와 함께 조금 더 한 번 더 이렇게 업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당분간은 골드는 그냥 재미도 없으니까 안 네.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뭐라고 또 좀 확 쏘면 쏘면 안 되겠지만요. 쏘면 안 안 되죠. 되지만 예. 쏘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불안하게 사는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작 맞아요. 쏘면 쏜나 보구나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은 또 이제 북한이 하도 그래가지고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뭐 면역이 됐겠죠. 네, 금도 별로 네네. 반응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 약간 원래 클로로킨을 되게 밀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미국 대선에서 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봤더니 헬스케어 일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갈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국 사람 돈 많나 봐요. 근데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그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 보면 그런데 일단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로로킨도 이미 특허가 만료된 약이기 때문에 좀 쌌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밀었는데 결국 탈락했죠. 탈락했는데 네, 네. 이번에 덱타메타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걸로 또 엄청 기대 걸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싼 치료제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헬스케어 이게 대선 제1 관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실히 이번 기회에 뭔가 싸게 뭔가 치료제 안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 이야기하다가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까지 흘러가서 잠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아까 7분 전에 발표가 됐는데 121만 배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유가는 사실 별 영향 아니네요. 30분 전에 올라가고 있네요. 왜냐면 가솔린 재고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유는 많이 캐잖아요, 계속. 네, 많이 캐놓은 게 지금 아까 준차님도 얘기하셨지만 바다에 떠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일단 비면 바로바로 넣어놓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유시설이 가동이 잘 되면 그 원유를 빨리 정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가솔린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는 지금 정제시설에서 열심히 잘 돌리고 있는데 그 돌린 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수요는 좀 나쁘지 않다. 그 보복적 소비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춘차님은 뭐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의 뛰어난 분석관들의 그런 예측을 믿고 분명히 원유 수요가 단단하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코로나 때 이후 말고도 이제 대부분 위기 때 보복적 소비가 몇 달 가더라고요. 몇 달 다시 원위치 하긴 하는데 몇 달 갑니다. 아직 그 몇 달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유 재고 발표까지 전달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시 유로 FX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FX 오늘 파란불 켜고 있네요. 전장 대비해서 0.3%가량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갈렸어요. 자, 유로는 준 차장님 매수, 김정철 해설위원님 매도 주셨는데 준 차장님 매수 주셨어요. 네, 저는 뭐 계속 매수를 들고 있는데 네. 지금 빠지는 거는 지금 독일과 프랑스에서 뭐 그 유럽 회생기금 그쪽 얘기가 조금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 코로나 2차 발발 우려도 그렇고 미국에서 계속 뭐 연준 그 파월 의장이 워낙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파월 의장이니까 네. 그쪽으로 이목이 쏠려 있어서 지금 뭔가 유럽이 그 독일과 프랑스가 이제 유럽을 살리려는 그런 뭔가 그 노력과 네? 그런 게 지금 좀 묻힌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유로는 힘이 없고 지금 뭐 달러 뭐 미국 지표가 잘 나와서라든지 뭐 이런 뭐 연준의 뭐 이런 부양책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달러가 조금 상승해서 일시적으로 저는 좀 유로가 하락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네. 분명히 곧
다시 한번 독일의 이런 프랑스와 이런 유럽 회생기금 이런 거에 대한 말이 분명히 나올 거라서 이거와 더불어 ECB의 또 어떤 정책적인 그런 얘기나 이런 게 언급되면은 언제든지 다시 급반등할 수가 있어서 유로는 지금 떨어졌을 때 조금 매수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잠시 약달러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가 다시 조금 달러 인덱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로가 잠시 조정을 받는 것이지 일단 앞으로 유럽 회생기금 그리고 ECB의 정책과 관련해서 또 소식이 전해진다면 언제든 다시 반등할 에너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유로 매도 보셨어요? 네, 근데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그 잠깐의 조정. 근데 그 잠깐의 조정이 조금 더 연장. 그러니까 조금 더 연장 수준인데 왜냐면 이제 미국 지표도 좀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달러가 잠깐 지지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잠깐 지지력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유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워낙 유로 정도의 경제 지표가 좀 그래도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네네. 원래 사실 이게 못 나온 건데 너무 안 좋아서 잠깐 잘 나온 그쵸. 거거든요. 잘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좀 그러니까 주고받고 핑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로 쪽에서 잘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쪽 잘 나오고 이러다가 다시 또 유럽 쪽 잘 나오면서 좀 살짝 넘어가는 흐름. 그리고 저도 달러 약세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반적인 그림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한 1.1178 정도는 약간 조정을 살짝 한번 주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쪽에 지지라인이 있다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한번 봐주고 가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다. 제가 약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보시는 분들도 약간 기다렸다 매수하시면은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 정도의 조정, 약간 이렇게 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준 차장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조금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제 그 조정이 조금 더 갈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 조금 전에 1.1178 정도까지 네.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매도 진입해 본다면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아, 지금 말고요. 네, 조금 기다렸다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폭은 일단 네. 오늘 지지라인은 1.123까지는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지나고 한 내일 정도에서 약간 올라올 때 매도해서 조금 1.1178 이 정도까지만 1178. 좀 보고 계시면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사실 길게 가시면 안 됩니다. 길게 가면 안 된다? 달러가 최근에 이제 계속 약세를 약간 추세적으로 좀 더 갈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많이 풀어서 달러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풀고 있잖아요. 그쵸. 참 미국 사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미국 중앙은행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참 달러 무한정 풀기 때문에 근데 아마 달러도 분명히 이제 약세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워낙 강하게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되돌리려면 좀 더 되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동안 유로가 너무 약세로 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로 경기가 완전 바닥에서 잠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면 유로화는 좀 반응을 좀 격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승을 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유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이야기 분석 들어봤고요. 자, 유로까지 저희 살펴드렸는데 지금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4951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항상 좋은 분석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오일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천연가스는 아직일까요? 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어요. 자, 지금 크루드 오일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뭐 이 하락세 이전까지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40달러 선까지는 계속 좀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 내추럴가스는 좀 계속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그냥 미국 현지의 네. 그 내추럴가스 형태를 좀 얘기 드릴게요. 그냥 쉘 캐잖아요. 뭐 이렇게 오일 따로 캐고 천연가스 따로 캐지 않아요. 뽑으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천연가스는 다 플레어링 해버려요. 무조건 다 태워버려요. 무조건 돈 안 되기 때문에 다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난방수요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시간 지나고 가을 정도 돼서 상승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천연가스는 오르려면 중국이 뭔가 질적 성장 꽤 해야 돼요. 중국 아직도 갈탄 때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전역이 전부 다 천연가스 우리나라의 그 난방을 그대로 딱 이어가면 그때는 그러면 뭐 이제 아주... 조금 소비가 좀 나오긴 할 네네. 텐데 지금 아직도 중국은 갈탄 때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약간 너무 이제 재고도 많고 너무 따뜻한 겨울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캐봐야 그냥 다 태워버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천연가스는 좀 가을쯤에 보자, 상승은. 약간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계절적인 요인에 기대서 가을쯤에 좀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 준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그냥 내려가는 게 진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당연한 수순이에요. 지금 뭐 천연가스는 오일과 달리 이제 산업재해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경기가 회복한다 그래서 뭐 갑자기 수요가 증가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냥 계절적 수요로 인한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냥 하락세니까 네. 이때는 차라리 매도로 보시는 게 좋고 진짜 말씀처럼 가을 정도 되면 그때쯤은 이제 겨울용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비축하거나 수요가 생기니까 그때쯤을 이제 좀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매도 아니면 그냥 관망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예전에 그 한 2년 전인가요?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더워서 엄청 추울 거다. 보통 엄청 더운 맞아요. 해는 엄청 춥거든요. 그때 천연가스 미친 듯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도 별로 안 춥더라고요. 금방 떨어졌는데 그때도 말도 안 되게 그때는 천연가스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놓고 무조건 집 팔아서 매도해라 이런 얘기 했다가 좀 뭐라고 한 소리 많이 들었는데 물론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수익은 많이 났는데 중요한 거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약간 계절적 요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올해 엄청 덥잖아요. 네. 엄청 추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그래서 올해는 엄청 좀 더운지 한번 계절적인- 보자고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올 겨울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벌써 마칠 때가 됐습니다. 두 분 여기서 빠르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